안녕하세요. 해축 전문 분석가 해축괴물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위 적중인증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MLS 미국 축구 경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애틀랜타 포메이션은 4-4-2이며 TRN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이선 자원들의 합류 시간을 벌어준다. 콜럼버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웨사마부알리는 포스트 플레이와 공중볼 장악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애틀랜타는 알미론과 미란 축구를 중심으로 중원 점유를 노리지만 루트가 단순하다. 콜럼버스는 로시와 아부알리가 위협적이지만 좁은 공간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두 팀 모두 중앙 집중 전술에 갇히며 루즈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상성의 충돌 끝에 무승부라는 결과가 가장 설득력 있는 선택지다. 샬럿 포메이션은 4-2-3-1이며 지오르노는 전방에서 순간적인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흔든다. 마이애미 포메이션은 3-5-2이며 마인데는 전방에서 연계와 볼 운반으로 경기 흐름을 전개하지만 압박이 강할 때는 볼 간수가 흔들린다. 샬럿은 자해 측면 파괴력과 브로니코의 중원 장악으로 경기 전체를 주도할 수 있다. 마이애미는 역습을 통한 반격 여지는 있지만 수비 불안과 전술적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 이 경기는 샬럿이 홈에서 힘을 발휘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신시내티 포메이션은 3-5-2 구성을 활용해 후방 안정감을 우선시한다. 내슈빌 포메이션은 4-3-1 전술로 안정적인 미드블록을 형성한다. 신시내티는 견고한 수비와 빠른 역습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갖췄다. 내슈빌은 무크타르가 막히면 공격 루트가 단순해져 전개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투톱 조합과 전환 플레이의 날카로움을 감안하면 홈에서 뛰는 신시내티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DC 유나이티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벤테케는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에서 무게감을 만든다. 올랜도 시티 포메이션은 4-3-3이며 엘리케는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수비 뒷공간을 노린다. DC 유나이티드는 벤테케의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전술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피라니와 홉킨스의 연계가 살아나며 공격 전개가 입체적으로 강화된다. 올랜도 시티는 전방 압박 회피와 제공권 싸움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DC 유나이티드가 전방 장악력과 세트피스 디테일을 앞세워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몬트리올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오우수는 중원에서 압박 저항 능력과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에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세인트루이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레베는 팀 전술의 중심으로 인터셉트 이후 곧바로 날카로운 킬 패스를 시도한다. 몬트리올은 소유와 빌드업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뒷공간 대응이 불안하다. 세인트루이스는 레벤의 패스와 클라우스 정상빈의 침투를 앞세워 단숨에 골 찬스를 만들 수 있다. 수비와 공격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는 세인트루이스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매치는 날카로운 역습 전환을 앞세운 세인트루이스의 승리로 귀결될 전망이다. 뉴잉글랜드 포메이션은 4-3-2이며 카를레스 힐은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지만 주변의 움직임이 굼떠 연결 효율이 떨어진다. 토론토 포메이션은 4-3-1이며 브리닐드세는 빠른 발을 활용해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최종 마무리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뉴잉글랜드는 힐의 창의성에도 불구하고 결정력 부족이 뼈아프고 토론토는 전방 득점 부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서로의 약점이 맞물리며 박스 안에서의 위협 장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양팀이 끝내 골문을 열지 못한 채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시카고 포메이션은 4-3-이며 싱커나엘은 전형적인 클래식 윙어 형태로 터치라인을 따라 빠른 침투를 시도한다. 뉴욕시티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르티네스는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지만 순간적인 침투에서 날카로움은 떨어진다. 시카고는 싱커나헬의 폭넓은 돌파와 쿠이퍼스의 박스 장악 능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득점을 노린다. 오레길이 중원에서 템포를 잡아주며 공격 루트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점도 강점이다. 반면 뉴욕시티는 모랄레스 중심의 전개가 쉽게 차단되고 원정 불안까지 겹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 심리 운영 모든 측면에서
시카고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댈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패링턴은 좌측에서 왕성한 오버래핑과 크로스로 공격 루트를 만든다. 오스틴 포메이션은 4-3-3이며 우준이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커버 범위를 넓히며 압박 상황에서 탈압박 능력으로 전환을 시도한다. 댈러스는 측면 돌파를 활용하려 하지만 단조로운 패턴은 오스틴의 블록을 무너뜨리기 어렵다. 오스틴 역시 역습을 노리겠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전술적 성향 탓에 공격 완성도가 낮다. 결국 양팀 모두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 기조를 유지하며 승부의 균형은 끝까지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매치는 루즈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로 굳어질 전망이다. 시애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무소부스키는 전방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마무리 감각으로 박스안을 위협한다. LA 갤럭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리는 피지컬을 앞세워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지만 측면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기 쉽다. 시애틀은 점유율 기반 전술과 지역 수적 우위를 결합해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 무소부스키와 롤단의 활동량, 코사 리엔치의 패스 배급은 경기 리듬을 완전히 장악하는 무기다. LA 갤럭시는 압박을 버텨내기 어렵고 뒷공간을 쉽게 내주는 약점이 크다. 결국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시애틀이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산호세 포메이션은 3-4-1-2 형태로 수적 균형을 잡지만 후방 라인의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LAFC 포메이션은 4-3-3을 기반으로 하여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를 동시에 노린다. 산호세는 답답한 공격 루트와 느린 전개로 승부를 주도하기 어렵다. 반면 LAFC는 손흥민의 날카로운 슈팅과 부안가의 침투가 반복되며 후방 수비를 끊임없이 압박할 수 있다. 틸만의 중원 연결까지 더해지면 공격의 다양성이 살아나며 산호세 수비는 버티기 힘들다. 결국 경기 운영과 공격 완성도에서 우위를 점한 LAFC가 승리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콜로라도 포메이션은 3-1-4-2이며 라파엘 나바로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점으로 득점 기회를 만든다. 휴스턴 포메이션은 4-2-3-1이며 폰세는 전방에서 폭발적인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주도한다. 콜로라도는 나바로와 아론슨이 분전하더라도 전술 구조적 약점을 숨기기 어렵다. 휴스턴은 폰세와 맥글린의 연계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지속적으로 기회를 만든다. 결국 3백에 취약한 대응을 정조준하는 휴스턴이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솔트레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올라툰지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 합류 시간을 벌어준다. 캔자스시티 포메이션은 4-3-1이며 조벨리치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은 날카롭지만 측면 연계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솔트레이크는 곤사오베스의 빠른 돌파와 크로스의 전환 패스가 중심이 되는 전술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캔자스시티는 수비 라인의 순간 스피드가 떨어져 뒷공간에서 약점을 반복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솔트레이크가 속도와 침투를 무기로 상대를 압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밴쿠버 포메이션은 4-2-3-1 전술로 중앙 안정감을 확보하면서도 측면 돌파와 박스 침투를 병행한다. 필라델피아 4-3-2 구조로 두 줄 수비를 형성하지만 이번 경기는 주전 센터백 마카냐의 결장으로 조직력이 크게 흔들린다. 밴쿠버는 화이트와 밀러의 박스 침투 조합이 완성형에 가깝다. 마카냐가 빠진 필라델피아 수비는 조직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문전에서의 대응력도 떨어진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박스 내 효율성을 앞세운 밴쿠버가 홈에서 우세를 점할 전망이다. 포틀랜드 포메이션은 4-3-2이며 다비드 페레이라, 다코스타는 좌측에서 단독 돌파를 통해 박스안을 위협하는 에이스다. 뉴욕 레드불 포메이션은 4-3-1이며 슈퍼모팅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팀의 기점을 잡는다. 포틀랜드는 코스타의 아이솔레이션 전술을 전술 핵심으로 삼아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뉴욕 레드불은 포르스베리와 슈퍼모팅을 활용하겠지만 측면 수비가 버티지 못하면 흐름을 잃는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운영에서 한 발 앞서는 포틀랜드가 승리를 챙길 전망이다. 샌디에고 포메이션은 4-3-이며 드레이어는 전방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문전 집중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한다. 미네소타 포메이션은 5-3-2이며 예보하는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샌디에고는 발라카리의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드레이어의 마무리가 맞물리며 강력한 공격 루트를 형성한다.
미네소타는 5백 수비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 대처가 불안해 뒷공간 노출이 잦다. 바즈케즈의 빠른 전환까지 더해지면 샌디에고의 공격은 한층 날카롭게 전개된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공격 완성도에서 우위에 선 샌디에고가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해축괴물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분석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계시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이제는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